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PT로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부산대학교의 김성진 교수 오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대장동의 어른거리는 중국의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네요. 네네. 이제 세 가지가 관련이 되는데, 네.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매입이죠. 네, 4.15 부정선거, 그리고 여기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그 촛불 시위, 네. 이 세 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거를 알면은 혼자만 아시지 말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널리 알려줘서 네. 댓글이라든지 좋아요, 네. 또 공유하기 이런 걸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 네. 장면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대장동 개발에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남욱 변호사도 강남, 네, 그 다음에 박영수도 강남, 네, 그 다음에 조현성도 강남, 그리고 강찬우 수원지검장도 강남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강남이란 건 이제 법무법인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강남 사시는 분들 얘기가 아니라요. 네네. 강남의 법무법인 로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로펌이 이제 이 원래는 대류가주 네. 그 부정선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류가주를 만든 박영수가 다시 또 강남의 대표 변호사가 됐는데 예. 이 시점이 2014년 6월이기 때문에 이 대장동 게이트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음 장 보시면 네, 서울과 경기의 땅을 쓸어 담은 중국인 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 중에 71%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중국인이 부동산 쇼핑 1위다. 네.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전쟁 없이 한국 땅을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네. 중이다. 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지자체에서는 방조 내지 조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특히 많다. 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네. 것이죠. 다음 보시면요. 네, 다음에 보시면 그 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입 추이인데 네, 거기 보면 2017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이 도표 장난이 된 거예요. 5월 말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두 배를 한 2.1배 정도 더하면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건 5월 말까지로 하니까 이거 네, 예, 그렇습니다. 장난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매입자 국적별이 이 미국의 3배 정도가 되죠. 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경기도가 서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게요. 거의 두 배, 두 배 이상 2.5배쯤 되네. 되죠. 2배 이상 되네. 예, 그러니까 경기 서울이 이만큼 전 국내 지역을 다 판 것에 뭐 거의 3분의 2 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지난번에 4.15 부정선거에서 그 일정한 통계상의 이상한 수치가 나오는 지점이 서울하고 경기도였지 않습니까? 네. 서울, 경기, 인천. 네, 근데 이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수치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보시면요. 한 말씀만 더 붙이면 네, 뭐 이재명이 뭐 특검을 얘기를 하던데 반드시 특검에 있어서는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가 없지만 특검이 이루어지면 이 부동산의 소유주 특히 몇 년 이내에 부동산 소유주가 차명이든 뭐 실명이든 중국인에 의해서 매입된 것 이런 거를 훑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의 것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우마우당 여론 공작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마우당이 뭐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이미 뭐 국내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들이 작업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북한의 사이버 전략 구상인데 네. 여기 중간에 오른쪽에 빨간 칼럼에 있는 그 해킹 그리고 사이버전 전담 부대가 병력이 3,000명 정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통계가 이 정권 들어서서는 거의 이런 북한이라든지 북한의 이런 사이버 전략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뭐 한통속이라서 그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중국하고 북한의 사이버 이 요원들에 의한 여론 조작이라든지 네. 또는 대선 개입 같은 것들이 전혀 지금 대비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에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보면 태영호 의원이 네. 대선 판세를 분석하면서 공정한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아까 말한 그 우마우당하고 북한의 사이버 전사 네. 200만에다가 이제 북한이 그 당시에 3,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것이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좀 더 고도화됐다고 보면 네. 이 부분은 대선을 치르는 쪽에서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면이죠. 그 조금 아까 토지 매입하는 거 관련된 것인데 이 장면의 아래쪽에 보면은 그 문재인이 저 밑에 그 태양광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간 그 장면을 실은 뉴스입니다. 네. 며칠 전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몇 개를 덧붙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세영 기자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중국인은 제외되고 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열어줬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이 개표한다. 이거는 이제 개표 사무원의 국정란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표 사무원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딱 만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데, 최근 5년까지의 중국인에게 제공된 건강보험 혜택이 2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조 4천억이 외국인에 되는 건데 71%. 그 중에 71%가 중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또 우리의 혈세로 중국에 조공하는 꼴이 되고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 대한민국의 친중 반미 정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사이로 부정선거라든지 물론 뭐 지방선거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은 특히 조선족이나 이제 중국인들은 지방선거는 이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대장동 게이트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 지난 2020년에 있었던 4.15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태년이고, 네. 그 다음에 윤영찬.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김병욱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데 다 사드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 사람.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네네. 사진. 거기에 잠깐만요. 거기 보면은 사드 그 여러 차례 이제 나오는데 박정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김병욱의 경우에
사드 방문하는 초선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다음 분 보시죠. 네. 다음 부분은 4.15 부정선거 이제 1년 반이 지나서야 그 재검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목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정 투표지 관련된 거를 지금까지 5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로 이 양산의 경우에 네. 이 양반 또 네. 이재명의 네. 압도적 지지를 보냈죠. 네. 그런데 아주 이게 뭐 논란이 많았던 김두관 차정인 추진 바이러스 연구소 여기 이제 김두관은 여기 그 양산에 당선된 네, 사람이고 앞으로요. 차정인은 네. 부산대 총장입니다. 그래서 양산에다가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시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말한 것이고 아래에는 지난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중국의 100g 모조지는 한국의 150g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투표지를 중국에서 제조해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추정되었던 네. 양산 의뢰 네. 그 부정선거 재검표 네. 그 결과입니다. 네, 다음 걸 보시죠. 김민석 대표 얘기네요. 김민석도 역시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비정상 투표지가 또 속출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여러 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특히 저기 누구냐 투표 네.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지지 않은 네. 백지 투표지가 11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그냥 유효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여러 장 붙어 있는 자석 투표지 수백 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외부에서 특히 뭐 중국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비정상 투표지가 보였다. 근데 이들이 한결같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들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거를 보시죠. 네. 다음 거는 요거는 이제 아주 유명했죠 초기에 유령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 4월달 인구가 159명인데 투표 수가 181명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 유령표로 아주 유명한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2016년도에 초선 당선돼 가지고서 사드 반대 방중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2번씩이나 방중해요. 그러니까 송영길을 하고 지금 송영길을 대표하고 같이 거기 중간에 보면 박정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박정희라는 이 사람은 서울대 체육교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국제 관계학인가 뭐 경제학인 그걸로 받았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왜 그때에 우한으로 갈 때 뭐 미생물 연구한다고 그렇게 간 이후로 우한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다음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번에 역시 이 대장동하고 관련이 된 안민석입니다. 10월 29일 날 오산시에서 재검표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병호 TV에서 이걸 얘기를 했죠. 커튼 뒤에서 대법관이 있는 곳이 거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거기에 관련이 되는 남욱의 처남이 안민석의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말은 몰랐다. 아니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라 처남
천암을 어떻게 비서관으로서 뭐 몰랐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도대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이 밀접하게 것들이 다 얽혀 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말이죠. 네. 다음 보시고. 이건 앞 시간에 했던 겁니다. 네, 그 정신에 앞에서 얘기했던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이면서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 지주 저 대표 그 사람의 아내인 정신에 네, 이 정신에 하고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는 또 정신에 이제 그 천화동인의 사호를 이걸 거꾸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 그것이 NSJ였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촛불 시위 때에 주로 이제 이 정신의 기자가 저기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 할 때 막 굉장히 부풀려가지고 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사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겸해서 자, 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세 사람, 저는 이 국민 공분을 사는 네, 국민 밉상이라고 딱 세 사람이 딱 모여가지고 지금 얼굴로 아주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네. 이 촛불 현장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요 세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 네. 그리고 촛불 시위, 그리고 4.15 부정선거는 삼만성 쌍둥이의 귀태다. 태어나서는 절대로 안 돼. 지네들이 쓴 말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닥치고 특검해야 된다. 네. 대장동과 네. 4.15 쌍특검해라.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네요. 예. 김성진 부산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중국의 대장동이 어린 거리네요. 중국의 막대한 자금, 그 자금의 로비, 그다음에 여기서 정치를 하려면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그게 이제 뭐 여론 조작, 그다음에 투표 조작 이런 것들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그런데 그렇게 당선되려면 중국의 입맛에 맞는 주장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드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한 사람들이 공교롭게 다 이렇게 부정선거에 또 연루돼 있다. 그 개표소들이요. 중국의 그림자. 네, 이건 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뭐 주장했었는데 이렇게 PPT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마치겠습니다.